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109에서 102.7 많이 내려왔죠.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상당히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1482, 3원 때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고, 이 수치는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하고 고점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엔화는 149 정도 달러 대비 환율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유로도 환율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뉴욕에서 IMF 연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개엄 전이죠. 그 당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외신 기자들하고 회견을 하면서 1,400원대 환율은 뉴노멀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이창용 한원 총재는 그쪽의 특파원분들하고 기자분들하고 대화에서 환율이 1,400원대보다는 변동성이 중요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이후로 환율은 자연스럽게 1,400원을 넘었고 현재 이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계엄 발령으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을 한 부분도 있는데 아직도 1,480원을 유지하면서 1,500원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상황. 이 부분은 일본이나 유로, 중국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세계 사모펀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로스 펀드, 헤지 펀드도 많이 있죠. 소로스 펀드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공매도해서 영국의 파운드화를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렸죠. 그래서 영국의 경제가 좀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화의 영향력이 그 이후로 상당히 국제적으로 약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세계 그 국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원화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1,480원을 넘어서 1,500원을 바라보는 상황은 현재 그 전체적인 나라의 환율과 비교했을 때 해석이 안 되고, 한국이 AI 시장의 선두주자가
못 돼서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예측도 많이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1480원, 1500원을 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번에 이시다 총리가 미국 방문하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집중적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걸림돌이 트럼프 내각 입장에서는 관세를 희석시키는 방법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절하시키면 관세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아마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뭐 제2의 프라자 합의 그런 방식도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화가 환율이 떨어져서 엔고가 되면 엔캐리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것을 트럼프 정부는 원하지 않을 거고, 트럼프 정부는 저달러를 지금 지향을 하죠. 저금리.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국채 발행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저금리가 됐을 때 부채이자도 상당히 낮아지니까요. 현재 한국의 그 1480원이 넘는 환율, 저는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현상, 특히 한국은행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여니 국제펀드가 개입이 돼서 환율을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크게 우려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무디스가 중국 18년 만에 신용등급 한 단계 내렸죠. A 플러스에서 A로.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관세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트럼프는 노리고 있는 것이고, 관세를 희석화시키는 마지막 방패인 환율을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달러를 하기 위해서 자국의 달러를 평가절상을 시켜라. 이런 요구를 할 겁니다. 거기에 중국은 반발할 것이고, 결국은 관세 환율, 중국과 미국은 평행선으로 가면서 둘 중에 하나가 기권할 때까지 가지 않겠어요. 트럼프도 자존심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지도자로서 시진핑도 최근에 군부도 문제가 되고 인사권도 지금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백기를 들 수는 없는 거죠. 입장이, 정치적 입장이. 그리고 이번 그 트럼프의 정책을 위기지만 시진핑은 정치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환율에 문제가 있을 때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본을 트럼프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한국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환율이 비정상적인 환율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국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정부 분야에서 여러 각도로 한번 분석을 하셔야 될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이시다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제2의 프라자 합의 같은 환율을 엔화 뭐 150원대에서 100원 또는 90엔까지 합의가 된다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4월 10일까지 트럼프는 관세, 환율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내년 11월에 선거가 있죠. 상원, 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진행을 할 겁니다. 한국이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타겟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익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뭐를 해야 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본인의 과오가 책임을 묻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죠. 그게 공무원, 최고 공무원까지 올라간 사람이 가져야 될 소양인 겁니다. 저도 계속 경기가 안 좋은데 체감적으로 아주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느껴져요. 손님은 줄고 납품도 줄고. 왜냐하면 이번에도 관리재정 적자 100조가 넘었죠. 작년도에. 세수 결손이 지속적으로 나니까 지방정부 교부금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한 2, 3개월이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